안녕하세요. 가계 연체 폭탄이 터진다고 합니다. 20년 전 카드 사태 이후에 리스크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한국은 현재 가계 대출이 1900조에 육박하고 있죠. 기업 부채가 1100조, 정부 부채가 1100조, 전세금까지 부채라고 인식하고 포함하면 5500조입니다. GDP 대비 이 얼마입니까? 그냥 막장이죠, 막장.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라고 치고, 5,500이라고 치고, 대략 전 국민이 빚을 1억씩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죠. 근데, 빚이 없는 사람이 한 절반, 빚 있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치면, 빚이 있는 사람들의 부채가 인당 2억이다라고 보면 되죠. 3인 가구는 6억, 4인 가구는 8억이 빚이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하고 서울 쪽에 대출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대출빚이 5억, 7억, 8억 이렇게 된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죠.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가 8% 이미 넘어섰죠. 6%에서 8%인데요. 6%라고 해도 5억 빌렸으면 얼마입니까? 1년에 이자가 3천만원. 8%면요. 1년에 이자가 4천만원입니다. 이게 2023년 하반기 쭉 넘어가고 연말쯤 돼서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11%, 12%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억 빌리면 이자를 108만원 내야 되는 그런 보험 약관 대출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무려 얼마입니까? 12%? 13%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충격이죠, 충격.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중채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신용대출도 받고 보험약관대출도 받고 이것저것 이렇게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이제 빚을 낼 때까지 냈잖아요. 그리고 이미 씀씀이는 줄이기가 안 쉬운 거죠. 아무리 이자가 원금하고 내도 소득을 아무리 늘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투잡 쓰리잡을 해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이 돼서 연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그냥 집 경매 넘어가고 부도나든지 파산하든지 개인회생 하든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보험사들이 왜 신용대출 금리를 빨리 올리겠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리스크가 20년 전 카드 사태 이후에 최고조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나름의 이제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신호라고. 신용위험 지수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연체율이 치솟은 카드 대란 때하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많이 우려스러운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이 절대 쉽지 않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2023년, 4년, 5년, 6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연체폭탄은 점점 더 커지고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그 폭탄이 터지고 또 터져서 연쇄적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는데요. 가계대출에 대한 그 심사를 좀 더 강화하겠죠. 앞으로 채무 능력을 보고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안 해주거나 이제 더 깐깐하게 이제 접근하면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 대출을 추가로 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카드로 쓰고 이제 거의 사채급에 해당되는 대출들을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맞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궁지로 내몰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고리대금 업자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증권사나 각자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날린 거죠. 은행이든 보험사든 정부든 전부 다 국민의 등을 쳐먹고 사는 놈들 같습니다. 경제가 힘들면 돈을 벌어 죽는 건 서민들 뿐이죠. 이래저래 힘없는 백성들만 힘들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지금 언론 뉴스를 보면 대출금리가 좀 낮아진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그 잠시 잠깐 그냥 흉내내는 거다라는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가 내려갈 거다. 뭐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이러는데 그런 말을 너무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냥 눈 가리고 앙하는 정도인 거지 좀 지나면 다시 금리 올릴 거다. 그리고 코픽스가 지금 현재 지난달에 4.34에서 0.05% 내려서 4.29가 돼서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음 달 되면 코픽스 또 오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주춤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걸 가지고 뭐 아주 괜찮아진 것처럼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뉴스 보면 지금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뭐 다시 내려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점 돈이 시중에 마르고 있고 돈의 금리가 돈의 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걸 절대로 수월하게 괜찮게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는 세금을 들여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사주고 있는 개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사주고 있죠. 국민들 간보는 겁니다. 국민들 개대히 취급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면서 배명령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러한 LH공사의 무분별한 고가 미분양 물건 매입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혹은 정부 관련 LH공사 홈페이지든 어디든 전부 다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저 건설사와 결탁해서 계속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짓거리를 할 겁니다. 뭐 농민들 쌀값 폭락해가지고 쌀 매입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는 그 포퓰리즘이고 그러면은 농민들의 그 자생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그 빨갱이 같은 짓거리다라고 얘기했던 놈들이 지금의 정부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건설사에 저 부실은 메꿔주려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조차도 싼 값에 매입해준다. 뭐 판매가의 50% 30%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도 하죠. 분양가 15%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답니다. 저거는 사실상 배임입니다. 배임. 범죄라고요. 범죄. 분양가에 15% 할인이다. 장난치는 거냐고요. 참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이래도 괜찮다라고 지금의 정부나 LH공사나 이런 데서 국민들을 간보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 개돼지인데 저렇게 해도 별 얘기 안 하네. 또 해야지.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온갖 폐악질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대장동 녹취록이 떠도 뻔뻔하게 아무 짓거리 하지 않는 게 이놈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절대로 함부로 빚을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삶을 지키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